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곧 분양을 앞둔 고양 장항지구 S1 블록의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보고 안전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이렇게 공고가 나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고양장항 S1 블럭 특공 안내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공고가 나왔다는 건 한 달 정도 후에 본격적인 일반 분양 청약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말에 올라갈 거고, 본격적인 정식 특별 공급은 7월 중에 접수가 될 거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7월에 청약에 들어가는 게 확실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항지구 S1 블록 조금 더 정보를 살펴보면요. 이미 2021년 사전 청약 실시한 단지입니다. 공공분양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7년 하반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2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이고요.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라는 거 일단 살펴보시고요. 자, 주력 평형은 총 800세대 중에 한 869세대 중에 100세대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34평이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 중심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고양 장항지구 S1 블록은 장항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럼 이 장항지구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시설이 여기죠. 여기인데 GTX 킨텍스역 그리고 3호선 마도역 이 역들이 가까운 역들입니다. 그 장항지구는 여기거든요. 역과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거리가 좀 있는 편이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두 역 모두 걸어가기는 좀 애매하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예요. 도로교통을 보면 자유로 킨텍스 IC, 장항 IC를 통해 자유로 이용이 편리하고 할리월드 IC를 통해 제2자유로 진입이 용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통해서 김포 그리고 한강 이남 지역 이동할 수 있고요. 호수공원이 가깝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이 주위로 한류 관련 산업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좀 그렇게 원활히 진행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에 걸쳐 있고요. 총 세대수는 12,000세대 정도, 예상 인구는 27,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택지지구 치고는 그래도 꽤 이 정도면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드릴 S1 블록 장항지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분양하는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민간 분양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임대, 행복주택 이런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1 블록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항지구 전체적으로 비역세권입니다. S1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역과의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마두역까지 2.5km, 킨텍스역까지 3km 멀긴 멉니다. 자, 대신에 자유로와 제2자유로 이용 굉장히 편리한 위치고요. 유초 중학교가 좀 가깝습니다. 여기가 유치원,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쪼르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경 500m 이내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 요쪽에 있는 세대들은 요렇게 하면 한강을 볼 수가 있죠. 아직 이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지 않는 한 한강, 여기 좀 습지, 요 한강 습지 뷰를 좀 누릴 수 있다. 한 1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런 입지 특징을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사전 청약 당시 S1 블록의 분양가였습니다. 무려 한 4년 전이죠.
거의 한 4년 전 분양가인데요. 네, 요거 테라스 빼면 한 84, 그냥 5억 4천 정도의 예상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로 나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가. 그래서 한번 보면 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지수는 2020년이 100으로 이게 픽스가 된 지수인데 이게 올해 4월 131이래요. 그리고 2021년에 115였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얼추 한 15%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이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15%씩 올리면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오더라. 그래서 34평은 한 6.2억 정도가 최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인근에서 분양한 장항지구 아파트 단지 살펴보면요. 고양 장항 아테라 작년 7월에 분양했습니다. 네, 여기도 싸게 나왔어요. 한 6억 7천 정도. 자, 장항제일 풍경채 이건 재작년 12월 7억 3천 비싸다고 말 많았는데 결국엔 다 팔렸습니다. 자,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 이거 작년 6월에 분양했는데 이건 주상복합이라 분양가가 좀 셉니다. 땅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요. 이것도 뭐 미분양 논란은 있었지만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지도를 보면 이런 식이죠. 네, 장항제일 풍경채, 장항 아테라, 카이브 유보라 다 요 장항지구에 위치하고 지금 S1 블럭 분양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통해 봤을 때 분양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S1 블럭의 분양가.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란 거 확인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 사전청약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3개 다 민간분양이거든요. 그 아파트보단 분양가가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 인상 한 6.2억에서 바로 옆 단지인 고양 장항 아테라 6.6억 분양가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분양가는 이렇다 치고 자, 안전마진은 얼마나 되느냐? 안전마진 계산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비교가 될 만한 단지가 주변에 없어서요. 여기저기 끌어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일산 푸르지오소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신축이고 지금 한 6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네, 여기요, 여기. 뭐 일산 끄트머리입니다. 일산 끄트머리. 탄현 좀 가까운 곳인데 경의중앙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의 나홀로 아파트급의 그런 아파트 입지인데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일산 변두리고 바로 옆에 철길도 있고 해서 사실 장항지구랑 비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신축이란 거 말고는 메리트가 크지 않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항지구 6억 초반보단 비쌀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단지였습니다. 자, 다음 비교해 준 거는 이 풍동 일산 풍동에 있는 퍼스트 월드 3단지입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없더라고요. 호가만 나와 있어서 좀 가려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34평, 한 7억 6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를 보면 백마역에서 그 인근에 있습니다. 백마역 인근이고 주변에 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이미 조성된 인프라가 좀 있는 편이어서 사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신규 택지 지구보다는 아무래도 좀 삶의 쾌적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풍동보다도 장항이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7억 5천보다도 장항지구가 더 비쌀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동보다도 장항지구가 상급지다라는 거 전제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고양장항 제일풍경채 7억 3천에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이 S1 블록이랑 학교까지 거리나 뭐 주변 상가까지의 거리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입지 차이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장항 제일풍경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단지 세대수도 좀 크고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조금 뭐 고급화나 커뮤니티 이런 게 더 잘 되어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분양가는 여기가 1억 더 쌀 거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일산의 주변 좀 아파트들, 유명한 아파트들, 킨텍스 주변의 원시티, 평균적으로 요즘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고향 덕은지구, 여기도 한강 인근의 신축, 비역세권 지역이죠. 물론 뭐 서울과의 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여기도 1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 마두역 인근 구축, 여기는 장항지구와 인근 가장 가까운 일산 신도시 구축 아파트, 34평이 한 6억 4,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장항지구의 시세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한 원시티의 70%, 덕은지구의 75%를 적용을 해서 한 8억에서 9억 사이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마두역 인근 구축 시세랑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구축보다는 비싸겠죠. 아무리 비역세권이라고 해도요. 적정 비율을 제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S1 블록 한 6.4억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안전마진은 8억 기준 한 1억 5천, 9억까지 간다면 최대 2억 5천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양 장항 S1 블록 마지막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사전 청약 진행한 아파트라서 이거 얼마나 포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이만큼 지금 본 청약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의외로 꽤 많이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냥 분명히 다른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데 분양이 됐거나 청약이 됐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역세권 아파트지만 그래도 일부 세대 멀긴 해도 한강뷰가 가능한 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학교도 가까운 편이었고 최소 1억 원, 최소한 1억 5천 정도의 안전마진은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고양장항지구 S1 블럭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